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셀콤 판다짱님, 사입 프로세스 궁금한 거 여쭤봅니다. 특별히 알려주는 강의가 많이 없다 보니 사입은 배대지 통해서 일실 통관과 포디움 업체 통해서 FOB 사입하는 여러 형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배대지로 소량씩 받아서 그로스 일자하는 방식과 대량으로 받아서 재고 적재해놓고 3PL 이용료 내는 방식, 어떤 방법이 이득일지 경험해서 걱정됩니다. 역마진 날까봐. 대표님, 이거 결국 걱정은 이거잖아. 역마진이잖아요. 자, 사입은요, 내 마진 40%는 보고 가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사입을 안 해보신 분이라면 배대지 통해서 사입하는 걸 조금 비추해요. 그냥 에이전시 쓰라 그래요. 왜냐하면 설명하기 귀찮아서가 아니라 에이전시가 있고 배대지가 있잖아요. 배대지가 에이전시가 하는 일을 하기는 해요. 근데 100% 똑같이는 못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중판이 파는 MOQ를 못 맞췄어요. 근데 난 여기에 내 브랜드 태그를 너무 달고 싶은 거예요. 근데 MOQ를 맞추면 중국 판매자가 해줄 건데 난 그걸 못 맞춰. 그럼 누가 해준다? 배대지도 해줘요. 에이전시도 해줘요. 근데 가격 차이 안 나거든요. 제가 달아달라고 했을 때 중국에서 개당 80원이었나 70원이었나? 저는 에이전시 쓰거든요, 이런 거 할 때. 왜냐면 에이전시는 그런 걸 전문으로 하는 애들이라서 좀 더 일처리가 빨라요, 확실하고. 근데 배대지는 이런 걸 전문으로 하는 애들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어설프기도 하고 품질 자체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에이전시 쓰라고 해요. 근데 배대지보다 에이전시가 조금 비싸요. 보통 차이가 한 3에서 5% 정도 날 거예요. 근데 대표님들 1000만 원치 살 거 아니잖아요. 3%에서 5% 되게 미미해요. 100만 원치 사와도 3만 원, 4만 원 차이 나요. 그럴 바엔 나는 초보잖아요. 이제 시작하잖아요. 에이전시가 더 나아요. 왜냐면 이 관점인 거죠. 제 주변에 매출 100억, 200억 다 에이전시 써요. 배대지 안 통해요. 그들이 배대지가 싼 걸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난 돈 더 주고 확실하게 할래. 이거예요. 시간 아끼는 거죠. 자, 시간을 아끼고 돈을 아끼는 관점에서 고인물들은 보통 시간을 아낍니다. 그렇다고 돈을 흥청망청 쓴다는 게 아니라 돈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고 두 개가 공존할 수는 없어요. 충돌한단 말이죠. 그때는 보통 시간을 아껴요. 돈 아꼈다가 물건 잘못되잖아요. 재작업해야 돼요. 골치 아파요. 더 귀찮아요. 그래서 LCL로 하던 뭐 상관없긴 한데 소량씩 받아서 그로스로 입점하는 방식. 소량씩 받아서 30개에서 50개 사는 거겠죠? 그런 거 배대지 하셔도 돼요. 근데 내 브랜드 태그를 받겠다. 중국에서 포장을 바꿔버리겠다. 중국에서 박아서 갖고 오겠다. 그런 좀 손이 가는 일을 시킬 때는 에이전시가 나올 수 있어요. 연마진은 안 나게 하시면 돼. 이거 원가 내가 상품 결제한 거, 그 다음에 통관비, 그 다음에 물건이 크다면 경동으로 오겠죠? 그 물류비를 싸그리 내가 구입한 개수로 나눠버리면 한 개당 원가가 나올 거예요. 그거를 마진율 40%로 역산하는 거예요. 역산해서 마진율 40% 나오게 하고 파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딴 애들이 나보다 너무 낮게 싸게 팔아가 인지가 되면 대표님 선택해야 돼요. 그들 따라 가격을 낮출 건지 나는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면서 그 판매가의 갭 차이를 어떻게 메꿀 것인가. 포장을 새로 할까? 제일 쉬운 게 포장지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구성품을 틀어버리던가. 물 마시는 사람은 종이컵 필요할 수 있죠. 그럼 물과 종이컵을 같이 묶어서 파는 거예요. 판가 희석돼 버리게. 계산 못하게. 메인되는 상품이 어디에 쓰이는지 이 상품을 사는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쓰는지를 확인하고 그 어디서 어떻게 쓰는지 그 과정에서 필요한 물건을 딱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싼 걸로, 되게 싼 걸로. 그러면서 원가 100원 올리면서 판가 1000원, 2000원 올려버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많이 해요. 잘 먹혀요. 왜냐면 원가 계산 안 되거든. 판가 계산 잘 안 되고. 그래서 이거 쫄지 마요. 역마진. 쫄지 말고 해요. 그리고 처음 하시는 거 역마진 나도 해요. 저는 역마진도 하라 그래요. 겪어봐야 돼요. 사입한 상품이 어떻게 팔리고 팔렸을 때 구대랑 다르게 어떤 CS가 들어오는지. 구대랑 사입은 결이 달라요. CS 포인트가 다르단 말이죠. 대표님들이 경험하지 못한 CS가 올 거예요. 근데 그거 겪으려면요, 주문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역마진 나도 돼요. 대표님들 봐요. 100만 원치 사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원가에 팔아버리면 내가 얼마 손해봐요? 100만 원치 사가지고 100만 원에 팔았어요. 마켓 수수료, 그쵸? 택배비. 이거 다 해도 30만 원 손해 안 봐요. 그럼 나는 그 30만 원으로 다른 데서 절대 못 배울 걸 배워요. 깨닫게 돼요. 제가 계산해봤거든요. 50만 원치 사와가지고 이걸 50만 원에 팔아버리면요. 원가에 파는 거죠.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손해 봐요. 그 10만 원 갖고 딴 10만 원 어딘가에 누군가한테 주고 나 이것 좀 가르쳐 주세요 했을 때 절대 못 배우는 거 배워요. 익혀요. 쫄지 마요, 이거. 역마진 안 나게 판가 설정하시고 금액이 정말 작다면 역마진으로 한번 달려보세요. 일단 팔리는 경험을 하라는 거예요. 소액으로. 그 다음 질문이 자, 홀로서기님 어떻게 질문 주셨냐면 3월에 발주를 많이 넣으신 거예요. 그전에 좀 판매량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장 가격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판매 채널을 늘려서 빨리 파는 게 좋을지 아니면 시장 가격을 낮춰가지고 털어버릴지 고민이신 거죠. 돈이 꽤 묶여 있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많이 사오신 것 같아요.
다른 판매 채널을 최적화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들까 봐 부담스러워요인데, 자, 대표님. 판매 채널을요, 늘리는 건요, 회원가입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대형몰이나 전문몰은 MDA 승인이 있어야 돼요. 대형몰이라면은 CJ, 현대, GS, 롯데, 이렇게 대기업이 운영하는 쇼핑몰. 자, 전문몰은 뭐예요? 오늘의 집, 무신사 막 이런 곳 있잖아요. 특화되어 있는 전문몰들. 그런 데는 입점부터 상품 등록까지 전부 다 MD 승인, MD 손을 거쳐야 돼요.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죠. 느릴 거예요. 근데 오픈마켓은 그냥 회원가입이잖아요. 이 최적화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저 역시 많이 고민하던 부분이죠, 이런 게. 왜냐면 상품 생명이란 게 있잖아요. 상품 생명이 영원히 우상향할 수는 없어요. 언젠간 죽는단 말이죠. 언젠간 죽어요. 죽을 때 뭐 내가 자이든 타이든 재고나 그런 걸 계산 잘못해서 물량이 많이 남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럴 때 보통 가격을 안 내려요. 안 내리고 판매 천을 확보를 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상품 중에 상품 생명이 끝난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일주일에 몇 건씩 들어와요, 주문이. 그냥 툭 던지는 거예요. 나가라, 나가라. 어차피 썩는 거 아니니까. 근데 가끔씩 이런 거 있죠. 아, 제 꼴 보기 싫어. 빨리 털래. 그땐 저는 확실해요. 애매하게 하지 마세요. 자, 털려면요, 진짜 싸게 후려쳐버려야 돼요. 왜냐면 이게 노출이라는 얘기하잖아요. 네이버에서 대표님이 파는 물건이 예를 들어 1페이지에 없다 하더라도 원가 얘로 날려버리잖아요. 주문 들어와요. 기가 막히게 알고 사요, 사람들이. 근데 이거 시장 가격이 무너진 게 저희에서 한 가지 더 봐요. 시장 가격이 내 경쟁사들이 가격을 내린 거잖아요. 상품 생명은 다른 얘기예요. 이게 만약에 사람들의 수요가 안 줄었다면 저는 굳이 안 털어요. 그냥 끌고 가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상품을 놓는다? 버린다? 그 기준은 뭐냐면 수요가 죽었을 때예요. 수요가 죽은 거는 답이 없잖아요. 수요가 죽으면 날려도 싸게 원가에 날려도 털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요가 살아있는지 안 봐요. 수요가 살아있으면 저는 절대 안 날려요. 판가 지켜요, 그냥. 구리, 셀콤, 판다짱. 제품 원가가 줄어드는 건 대량으로 가져왔을 때 메리트 말고는 없을까요? 대량으로 사입할 비용 부담 때문에 여쭤봅니다. 당연히 100개 사는 것보다 1000개 사는 게 원가가 쌀 거예요. 10,000개 사는 게 더 싸겠죠. 근데 시작하시는 분들이 10,000개 못 살 거예요. 1000개 가능하신 분 있을 거예요. 100개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원가를 사실은 여기서 뭐 중국에서 한국에 들어오는 비용을 줄이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얘 원가는 어차피 정해져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뭐 하냐면 원가 100원 더해서 판가 1,000원. 원가 200원 더해서 판가 2,000원 올려요.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 제가 뭘 하나 갖고 왔어요. 이게 원가가 1,000원이래요. 근데 딴 사람들이 너무 싸게 팔고 있어요. 난 좀 비싸게 팔고 싶은데? 붙여야 돼요. 대표님 이거 보여드려도 될라나? 이거 머클 하시는 분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데, 모르겠다. 그냥 가자. 자, 대표님 봐요. 우리는 온라인 판매를 할 거죠. 구매 대행도 그렇고, 사입도 그렇고, 위탁도 그렇고, 온라인 판매란 말이에요. 자, 온라인 판매가 뭐예요? 인터넷 등에 상품을 등록하고 소비자에게 노출하여 상품을 매매하는 행위죠. 인터넷에 상품을 등록한다는 건 뭐냐면 소싱을 해서 상품화를 하고 마켓에 등록한다는 얘기죠. 그때 뭘 해야 되냐면 수요 확인 당연히 해야 돼요. 판매 데이터 확인해야 돼요. 시장 조사해야 돼요. 상품 조사해야 되고 마케팅지 알아야 돼요. 이 활동을 하면 뭐가 보이냐면요. 내가 사오려고 하는 거랑 비슷한 품목을 파는 사람들이 얼마에 구성은 어떻게 해서 대충 얼마나 팔고 있다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때 생각을 해야 돼요. 일파에서 원가는 보였을 거니까. 그럼 내가 이거 갖고 왔을 때 경쟁력이 있나? 자, 다음. 소비자에게 노출이죠. 노출이 뭐예요? 마케팅이에요. 마케팅은 지금 현실적으로 대표님들이 할 수 있는 것만 몇 개 적어봤어요. 블로그. 본인이 인플루언서면 이득인 거고 없으면 맡기면 되죠. 저는 블로그를 직접 하라고 그래요. 직접 하라고 하는데 내가 내 블로그 쓰라는 게 아니라 파워 블로그를 직접 섭외하라 그래요. 어렵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 지식인 작업, 내가 질문 올리고 내가 다른 아이디로 다른 곳에서 답변 올리는 거죠. 근데 저는 요즘엔 이거 안 해요. 자, 언론 홍보. 크몽에 맡기면 한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주면 네이버에 검색되는 뉴스로 띄워줘요. SNS 홍보 뭐예요? 페이스북, 그 다음에 인스타. 본인이 해도 돼요. SNS 광고. 본인이 해도 되고, 인플루언서한테 맡겨도 돼요. 그 다음에 맘카페, 제작가 카페. 자, 맘카페, 크몬 가면 아마 핫딜에 25,000원? 25,000원, 건당 25,000원 정도 할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거 대충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거. 제작가 카페는 뭐냐면, 그냥 일반 네이버 카페인데, 글 제목은 상품명, 글 내용은 상세 페이지예요. 홍보하는 카페들이 있어요. 크게 요즘에는 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맘카페는 하라 그래요. 크게 맡기면 25,000원 정도 합니다. 마켓 광고, 쿠팡 광고 있을 거고, 뭐 네이버 광고도 있을 거고, 뭐 각 마켓마다 광고는 다 존재해요. 돌리는 게 방법이에요. 유튜브. 본인이 유튜브 찍어도 되고요. 본인이 쇼츠 해도 되고요. 자, 쇼츠는 간단하죠. 폰으로 찍어도 돼요. 그냥 올리는 거예요. 얻어 걸려라. TV 협찬. 돈 많이 들어요. 우연히 협찬 아닌데 나오면 땡큐. 이게 노출이에요. 이렇게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상품 매매 언제 누구한테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왜 이 왜가 왜 두 개 나왔냐면요. 내게 왜 팔려야 되는지랑 고객이 왜 내 걸 사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내 기준에서 보면 안 돼요. 판매자 기준에서 보는 거 아니에요. 고객 입장에서 봐야 돼요. 상품을 매매하면 스트레스 생기죠. 주문 처리하실 거고 교환 법무 처리하실 거고 문의 관리 처리하실 거고 리뷰 관리 이게 온라인 판매예요. 자 여기서 아까 구리사님 말씀하셨죠. 구매 대행은 4%라고. 맞아요. 4%예요. 그 4% 안에서 수동이 어떻고 반자동이 어떻고 대량이 어떻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머지 95% 96%의 시장은 대표님들이 안 겪어봤다는 거죠. 훨씬 짜증날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쿠팡에 위너 붙는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떼면 되죠. 위너 붙었다? 내가 싸게 해서 싸우면 되지. 아니면 떼면 되지. 답이 나오잖아요. 답 없는 게임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결국엔 우리는 상대평가잖아요. 상대평가. 어쩔 수 없어요. 남을 죽여야 내가 올라가요. 남을 밟고 올라가야 돼요. 계속. 그래서 좀 더러운 바닥이에요. 구대보다 더 더러워요. 몰털이 우습죠. 구매당하시는 분들 몰털이 당해서 막 화난다는 말을 단톡방에서 되게 많이 봐요. 화나시겠죠. 비일비재해요. 이런 바닥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돈을 벌 수 있는 곳이라서. 진입장벽이 낮은 곳이라서 그래요. 진입장벽이 낮은 곳인데 유튜브에 돈은 다 벌 수 있대요. 다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 제가 머클 상기분들 1대1 컨설팅 해봐도 그렇고 다 비슷한 질문을 해요. 사입 그로스에 대해서. 근데 결국 온라인 셀링의 본질은 뭐냐면 상품 소싱하고 상품화를 하고 이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내 상품의 평가가 나와야 돼요. 내 상품의 평가가 나오려면 자 구매 대행은 남들 평가 보지 말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반자동 했을 때 남들이 발판을 쳐다보지 마. 그냥 네 갈 길 가. 근데 사입은 봐야 돼요. 상품화 단계에서 딴 애들은 얼마에 어떤 구성으로 파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나온다? 여기 이렇게 이 문제가 해결돼요. 제품 원가가 줄어드는 거 대량으로 가졌을 때 메리트 말고는 없을까요? 사입할 비용 부담. 결국엔 판가가 높아지면 원가가 올라가도 상관없잖아요. 나는 저거 원가 5천에 갖고 오고 싶어. 6천에 갖고 오고 싶어. 그게 판가가 11,000원, 12,000원이니까 그렇게 하겠죠. 만약에 저 판가가 10만 원이에요. 저거 원가 만 원이네? 갖고 오지 뭐. 2만 원이네? 갖고 오지 뭐. 원가를 줄이겠다는 생각이 안 든다고요. 그래서 상품화 단계에서 아 그럼 나는 남들보다 싸게 팔 거야 비싸게 팔 거야 비싸게 팔 거면 이렇게 해야겠다가 나와야 돼요. 그건 어떻게 나와야 돼요? 그 상품을 쓰는 사람들이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사는지 왜 팔려야 되는지를 고민해 보면 아 이거 살 때 이거 쓸 때 이거 필요하겠는데 나와요. 그거 붙이는 거예요. 원가 500원 하겠죠? 판가 1,500원 올려버려요. 아유 사람들 쓴다고요. 왜? 써야 되니까. 제일 쉬운 건 포장지 바꾸는 거예요. 저는 포장지를 다 바꿨어요. 과거에. 자, 9,900원에 팔려고 했던 게 있어요. 땡길 때는 없었어요. 똑같은 게. 땡겨서 상품 등록하는 날 보니까 똑같은 걸 6,300원에 파는 애가 있어요. 전 이걸 9,900원에 팔았어요. 뭐 해서? 이거 한 거예요. 저는 원가 200원에서 판가 3,000원을 더했죠. 자, 원가 3,500원짜리가 있었어요. 6,900원에 팔려요. 남들이 4구에 팔고 5구에 판단 말이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국내사, 이거는 위에 거는 중국 사입이고 밑에 국내 사입이었어요. 난 얼마 팔아야 될까요? 제조사는 6,900 팔아래요. 근데 남들이 다 이 가격에 팔고 있어요. 저는 이 가격에 팔았어요. 어떻게? 5 플러스 1. 5개 사 한 장 더 줄게. 시작은 이거였죠. 4개 사면 한 개 더 줄게. 3 플러스 1 해보고 4 플러스 1 해보고 5 플러스 1 해봤어요. 3 플러스 1 하니까 당연히 4개 팔리겠죠. 왜냐면 객단가치는 내가 낮으니까. 근데 계속 올렸어요 이렇게. 4 플러스 그것도 팔리네? 5 플러스 1, 그래도 팔리네? 5 플러스 1으로 2년을 팔아먹었어요. 이 가격에. 개이득이죠. 당연히 택배비 별도. 당연히 택배비도 제 계약된 택배비보다 비싸게 받았죠. 그래서 대표님 그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냥 팔릴 것 같아. 나 이거 무조건 하고 싶어. 그러면 형성된 판가를 봐요. 최하 가격 빼고 최고 가격 빼고 평균을 냈을 때 내가 팔고 싶은 아까 사입은 40%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평가 기준으로.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두 개 중에 한 개 하셔야 돼요. 버리던가. 내 마진 챙기려면 어떻게 더 이 상품의 가치를 높여 보일까 고민하시면 돼요. 그 다음 질문 가보겠습니다. 우리 셀콤 판다짱님 1688은 배대지 통해서 알리페이로 구매 대행하는 방법 말고 카드 결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이거 에이전시 쓰면 되는 데 있어요. 에이전시 사면 돼요. 그리고 저 배대지도 카드 받아주는 데 있을걸요? 배대지 중에 카드 결제 되는 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에이전시 카드 결제 돼요. 카드 결제 됩니다. 그리고 오래된 유튜브 어떤 걸 봐야 될까요? 빙그레 셀코님. 제가 왜 옛날 거 보라고 하라면요. 신사임당님이 7, 8년 전일 거예요. 이때 뭘로 나왔어요? 스마트 스토어로 월백 벌기. 이때는 다, 이때 창호 다마고치 김정한 씨가 나왔죠. 이때는 다 스마트 스토어로 월백 벌기 했어요. 뭐다? 국내 위탁이랑 사입으로 이걸 했다고요. 그때 스마트 스토어가 한 달에 3만 개씩 생겼대요. 그때 시작하신 분들 지금 다 고인물 됐죠. 이때 제가 그 단톡방에서 무슨 얘기했냐면 아 네이버만 하지 말고 쿠팡도 해라. 옥션 해라. 지마켓 해라. 인터파크 해라. 실버인가 해라. 미친 듯이 떠들었어요. 안 해요. 왜? 쿠팡이 어려워요. 자, 지금 어때요, 대표님들? 스스가 어려워요. 자, 봐요. 같은 초보인데, 그 당시는 쿠팡이 어렵다 그러고, 지금 스스가 어렵대요.
이게 왜 이렇게 든 줄 알아요? 대표님들이 자주 접하는 정보의 소스가 지금은 쿠팡 베이스예요. 이 당시에는 스스 베이스였어요. 스마트 스토어 이걸 계속 들으니까 스스가 쉬워 보여요. 왜냐면 물어볼 때가 많으니까. 중국 구매 대행이 일본 구매 대행보다 왜 편해요? 하는 사람이 많아서 정보 얻을 때가 많다고요. 그 당시에는 스스 하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지금은 대표님들이 접하는 정보가 대부분 쿠팡 베이스예요. 그러면 지금 스마트 스토어 하는 사람이 없냐? 아니죠. 얘기했잖아요. 95%가 사입, 비팍으로 시작한다고요. 대표님들이 구매 대행을 하니까 전부 다 구매 대행하는 사람들 보이는 거예요. 나가봐요. 사입 위탁이에요. 훨씬 많아요. 스스하는 사람들이. 이때 스스에 대한 유튜브가 미친듯이 쏟았어요. 심사위원님 비롯해가지고 그때 어마어마하게 유튜버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자, 그래서 올해 유튜브 뭘 보라면 심사위원님이 나왔을 때 그 당시에 유튜브 보면요. 스마트 스토어 관련한 것들, 사입 위탁 관련한 유튜브가 미친듯이 많아요. 그걸 뒤져봐야 돼요. 지금은 대표님들이 구대만 계속 유튜브를 보니까 구대만 뜨겠죠. 근데 구대 하시다가 사입으로 넘어가신 분들이 이제 또 유튜브를 잘 찍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실제로 이제 사입 강의하시는 분도 있고 뭘 봐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나한테 들어오는 정보가 타입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콘판다구리님. 에이전시와 배대지의 차이는 어떤 거예요? 사실 지금은 차이가 많이 없어요. 배대지가 에이전시가 하는 일을 많이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배대지랑 에이전시랑 고객이 누구예요? 우리 같은 셀러예요. 셀러가 폭증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용해야 될 것들, 그 산업이 발달해요. 주문 처리 프로그램이 발달하고, 반자동 프로그램이 발전하고, 대량 프로그램이 발전하고, 이런 에이전시와 배대지도 원래 에이전시가 크게 하다가 우리 같은 소상공인이 늘어나면 우리 상대로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태생이 다르죠. 얘들은 무역이고 얘들은 말 그대로 배송 대행지예요. 한국으로 다이렉트로 못 오는 곳에 한번 찍고 오는 용도 배송 대행이에요. 원래 얘들 태생이 배송 대행이고 얘들은 무역하는 애들이에요. 굳이 따지자면 전문성이 여기가 좀 더 있다 그럴까? 그런 거죠. 저는 에이전시를 써요. 제 주변에 매출 높으신 분들 아무도 배대지 안 써요. 왜? 돈 더 주더라도 확실히 하겠다. 그런 주의가 있어요. 그분들은 시간 아끼는 거죠. 부대벌천님, 에이전시 찾으려면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하면 되나요? 중국 에이전시 치면 되나요? 예,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어디가 좋은지는 케바케예요. 그래서 어디가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작년에 끝판할 때 이제 그로스를 하신다고 많은 분들이 이제 사입을 했죠. 그때 배대주도 여러 개 써보고 에이전시를 초청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써보고 괜찮아서 옆에 있는 동료한테 소개도 시켜줬고. 근데 이 담당자마다 좀 달라요. 케바케예요. 그래서 본인이 좀 꼼꼼하게 던져야 돼요. 저는 이거 처음 할 때 제가 에이전시를 쓴 게 첫 사입이 아니고 저는 사입을 처음엔 터디 모임에 아시는 분이 광저우에 사무실을 갖고 계셔가지고 그분이 땡겨줬거든요. 저는 그랬는데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제 저도 에이전시를 찾았는데 그냥 되게 바보처럼 물어봤어요. 이거 어떤 단계로 되는 거냐고. 내가 돈을 주면 여기서 어떻게 주냐고. 이거 사입을 하니까 매입 증빙이 필요하잖아요. 이거 매입 증빙 돼요? 그런 것부터 그러면 중국에 있는 너네들 사무실에 누군가 와가지고 다 까서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여주는 거야? 진짜 하나하나 다 물어봤어요. 근데 한 곳에서 되게 설명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차이 나봐야 2, 3%니까 다른 그러니까 에이전시끼리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 뭐 이렇게 친절하면은 뭐 그래 뭐 1, 2%야 뭐 내가 뭐 억대로 사입할 거 아닌데 도 얼마 차이 나겠나. 그 맡기고 했었죠.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거 배드지 찾는 거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 누군가한테는 좋은데 누군가한테 안 좋을 수 있어요. 담당자 따라서.